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느냐? 유가, 가스, 미국 시가 상위, 공포지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알면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정각 1시에 영상을 주겠습니다. 잘 참고하고 이번 주 시장을 잘 대응하기 바란다.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은 원래 오늘보다는 내일 뜨는 게 좋은데 내일하고 모레 바쁠 것 같고, 두 번째, 다음 영상은 목요일날 장 끝나고 하든 아니면은 12월 10일 날 하든 그때쯤에 내가 하나 정도의 영상은 이번 주에는 더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11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요새 EPL 박싱데이라 시간이 뭐 그죠? 공개 방송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27일 이후에는 공개 방송을 좀 자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13일 날 야간 방송이고, 원래 2주간의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잘 참고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내가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제목을 이것보다 완벽한 시황 없다 이렇게 영상을 뜨려고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 다음주 중대변곡점만 무사히 넘기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낙폭과대 및 섹터별 순환매장이 지금 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 국내장이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했는지 이제 요 제목으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황금 얘기 계속 해줬고,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 움직임이 좋고, 현금 있는 사람들은 물을 타는 위치다라는 얘기가 원래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지지난주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월별 필살기상 11월 중말순 이후의 종목들은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잘 안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지수는 하락 기조가 우세했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이었어. 근데 지수가 하락했지만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하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번에 지수가 급락했던 날 종목들을 기똥차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죠. 다시 2차전지, 전기차, 게임, 메타버스 막 그런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업종 대표주가 빠지고, 그러면서 지수가 빠진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낙폭과대 IT, 그 다음에 제약, 셀트리온 빼고 걔네들은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국내장이 세계 증시에서 지금 가장 강한데 저항 위치에 와 있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파생 위주의 방송을 했으면 지금 옵션 가격하고 옵션 테이블 갖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했을 거야. 얘기했죠? 나는 이제 파생은 접어버렸다고. 대신 파생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벌어주는 게 아니고, 파생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파생을 한다, 와서 방송을 들으면 떼돈은 벌어. 대신 시황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파생 얘기를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보세요. 최근 시장의 특징, 국내장은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데 저항에 와 있고, 항생은 헝다 이슈 때문에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하락의 N자형 목표치 지지권에 와 있고, 나스닥은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으나 61선 추세의 지지권에 있으며, 다우는 먼저 움직여서 저항권에 와 있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판단을 잘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거나 돈을 벌 수가 있지,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갈 때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주식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최근 지수가 20 이상 올라온 거죠. 150p 정도, 종합 150포인트 이상 올라올 때 아마 손실이 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시장 파악을 못했다면. 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선 그림을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다가는 못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세계 증시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우리나라는 370에서 395로 올라오면서 60에 부딪혀 있어, 지금. 반면에 나스닥은 60의 지지를 받았어. 반면에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는 60을 뚫고 20일의 저항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독일은 단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우하고 독일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받았죠. 근데 오미크론을 감기 쪽으로 몰고 가는 어떤 기사 때문에 오히려 얘들이 더 세게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오미크론보다는 금리 이슈가 더 세게 작용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코땡땡이 터졌을 때 나스닥만의 리그였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은 코땡땡하고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금리하고는 민감합니다. 요런 정보가 이종복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영상에서 듣지 못하는 정보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항생은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데 하락 N자형 목표치가 나왔다는 얘기고,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기사 가지고 60 위에 올려놨어요. 반면에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나라라고 그랬죠. 대만은 추세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시장인데 전고점 언저리에 오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바리바리 바바리, 바바리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세계 증시라는 거예요. 확인됐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 증시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도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낙폭과대, 나스닥은 추세 상승의 금리 이슈로 직격탄, 다우와 독일은 전통주가 강하죠.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땡땡하고는 직격탄. 그래서 오미크론 얘기가 나와서 핵폭탄을 맞았는데 오미크론이 조금 누그러지니까 급반등이 나왔다. 그런 얘기 한 거야. 그 다음에 중국 항생 패스, 비메모리, 타이완이 강해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를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정리됐죠,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Y 2021년도에 주식과 선물을 오지게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 놈자들이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려고 하는 시점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 사면 누가 팔고,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중에 저 처박혀 있는, 우리가 보통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들은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콧땡땡이 터져서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거의 제자리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가 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주워 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개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서부터 하이닉스 같은 연초에 주워 담았던 주식들 던지니까 사는 거야. 하이닉스도 사실 코땡땡 시작서부터 올라간 거에 고점에서 거의 무지막지하게 폭락했죠. 다시 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 중에 외국인들은 그동안의 주식을 너무나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그걸 받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저 자들은 높여서 사지는 않아요. 참 이 바닥이 이렇게 좀 비참한 바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다소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매수하는 요인에는 거기에 기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거. 채권 가격,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거 다 따라해. 도구나 카우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얘기해줘야 돼. 결을 생각하라는 거야. 시황의 결. 금리 인상을 하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말이 안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더 초강세로 가야 되는데 고점에 부딪혀서 흘러내려와 있어요. 인플레, 유가하고 가스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단어를 빼버렸어. 그거 이미 대본이 지난달에 나와 있는 대본인 거야. 지금 현재 가스가 반토막이 난 거 여러분들 모르죠? 내가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저런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채권 가격을 보면 이번 FOMC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보다는, 뉴스보다는, 이야기거리보다는 발톱 빠진 매, 아니면 부리가 부러진 매. 부리가 부러진 매는, 발톱 빠지고 부리가 부러진 매는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죠, 여러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어떤 보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면, 부정은 미국 시가상위 종목들과 공포지수가 다소간의 부정이에요. 이게 서로 팽배히 만나는데, 자 봐봐 여러분, 미국 시가상위하고 공포지수는 차트가 변하면 변하는 거야. 이래? 근데 채권 가격, 달러, 유가, 가스, 이런 펀더멘탈적인 면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다만 파웰이 어떤 코멘트를 할 때 변동성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조는 꺾을 수는 없는 거지. 결국은 유가하고 가스, 원자재 가격. 얘네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슈가 불거질 때 차트가 바뀌고 가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느냐? 유가, 가스, 미국 시가상위, 공포지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알면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한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저건 되게 자주 변합니다. 자,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황금 지속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반도체, 내가 아주 허무맹랑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0초 동안 얘기할게요. 중고차가, 일반적으로 중고차라 하면은 3년 정도 지나면 신차 가격이 한 70% 수준? 그죠? 저기 뭐야, 포자로 시작되는 그런 차 일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차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신차가 늦게 나온다고 중고차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는 이런 세상에 유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친 거지 그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아니, 쓰던 물건이, 그죠? 소모품이 시간 지난 게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있지도 않는 현실 만들어갖고, 그죠? 실물 자산으로 가상 자산을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시장 파악 잘 해야 됩니다. 반도체, 무조건 반도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약주가 선별적으로 급등하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순환매 뉴스 나오는 건 급등합니다. 근데 기존 급등 종목이 급락하는 그런 특징. 아시겠어요? 업종 대표주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런 사심 없이 놓여져 있는 지금 현실 갖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월 12일, 13일, 20시부터 2022년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대시황하고 이건 내가 다음에 마지막 영상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 적극 참여하고, 진짜
주식시장이 아리까리하고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했지만 종목이 얼마나 기똥차게 움직였는지. 대신 급락한 주식은 나락으로 간 건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낙폭과대라든가 어쨌든 간에 연말 연초의 특수를 얻든 오미크론인지 6미크론인지 7미크론이 감기 취급을 받든 어쨌든 간에 낙폭과대가 얼마나 기똥차게 움직이는지 다소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서가 붙는 시장 전략이지만 매매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이 날 때는 20-30%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이런 시세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겪을 거야. 아마 나도 처음 겪는 거야. 어이가 없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커피 마시려고 커피잔을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어 갖고 갔는데 앞불싸 커피를 안 갖고 왔네. 그때 그 느낌 돌아버리죠, 여러분. 예. 회원가입, 현금 있는 사람은 회원가입은 이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 반도체 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요게 이미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차트 한번 봐야지. 자, 국채금리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작되고 테이퍼링이 공격적인데 여길 넘어간다? 발도 안 되는 거죠. 연결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로 보면 좀 부담이 있긴 있네. 예, 연결로 보면 1.32 못 넘어가면 좀 부담 가네. 여러분, 그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채권 금리가 네크라인을 이탈하면은 시장에 충격 줍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다 알려줄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죠. 여러분, 10-year UST 노트가 129.16 깨지면 주식시장 충격받아요. 자, 얘가 1.32 돌파하면 주식시장 문제 없어집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자, 아까 얘기한 거 공포지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종합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장 하고 할 때 내가 해외 선물 오픈했으니까 회원가입하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이 공포 지수가 하락할 때 크게 보면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남아있는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 계속해줬지. 자, 여기서 또 실력 발휘 또 오지게 나오네. 1, 2, 3, 4 5파의 2중바닥 3중바닥급이야. 초대봐. 하나만 알려줄게. IT든 제약주든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라고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든 그 어떤 주식들도 내가 지난번에 중심이론 백전백승 필살 기법에 인포뱅크가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했고 옴니 시스템도 그런 분석해준 거 기억납니까? 여기 이 엄청난 얘기가 지금 들어가네. 공포지수도 1, 2, 3, 4, 5의 쐐기 패턴이잖아. 봐봐. 일반인들이 좋아할 얘기 하나 해줄까, 여러분? 공포지수가 종가 기준에 30달러 못 넘어가면 미국장 폭락 없습니다. 공포지수가 23달러 수준으로 밀리고 나면 다시 한번 미국장은 한두 번 이상 조정받습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봐봐, 이 일반이나. 그러니까 해외 선물 그냥 가지고 놀잖아. 매일같이 사고팔고 삥바리 하면서 매일같이 사고팔고 쇼를 하니까 결정적인 걸 못 먹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야간 회원 방송을 일주일 내내 안 한 이유 알려줬죠. 일주일에 딱 2번만 해도 된다니. 일주일에 딱 2번만. 왜냐면은 그 결정적인 변곡점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변곡점만 먹으면 된다니까. 엄청나게 크게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채권 얘기한 거하고 이 공포지수 얘기한 그 어디가 깨지면 위험하고 어디가 돌파되면 좋고 한 그 지지와 저항을 잘 기억하라. 여러분, 벌써 20분이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을,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까지 조종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121선을 안 찍은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든지 여기서 반등을 줘도 결국은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돌면 다시 파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밀려 내려올 때 이걸 깨면 나락으로 가는 거겠지. 이런 분석의 정확성 아시겠어요? 거의 오지죠. 백전백승. 거의 적중률 100%. 그러면 이것은 일봉이고 추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봉, 일분봉, 틱봉을 보고 단타를 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야. 자리만 공략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이 저런 위치인데 문제는 다우는 이미 그걸 깨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지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우는 추세를 깨고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 추세의 저점을 찍지도 않았어. 우리나라는 종합이 단기 저항권에 와 있고,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요점 정리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회원가입하거나 야간 방송 들어오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항권이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근데 지금 요걸 벗기고 움직인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요걸 벗기고 움직였고, 요걸 벗기고 움직였고, 이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요건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 단위 이렇게 촘촘한 거예요, 여러분. 385, 377, 370 해갖고 저점 세계가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져 버렸어. 이러니 외지간에서는 급락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지금 최근에 나스닥 급락하고 항생 급락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진 이유 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연관성,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 다 해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날 마지막 영상 뜰 때도 지수가 이제 단기 조정권 정도 모습 보인다라고 하고 종합이 375인가? 아니 얼마까지 밀렸죠 여러분? 이것도 오차 없이 맞춰줬어. 385. 내가 그 얘기했을 때는 392인가 얼마였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요기 어디잖아. 여기 어디. 바로 종합 387로 그냥 순간적으로 급락 나왔잖아. 그 다음날 바로 여기쯤에 얘기한 것 같다. 여기쯤에 오차가 없다니까. 자, 일단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23분인데 그냥 하나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나하고 인연이 되는 거고, 오늘은 영상 하나만 넣으려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노미트리는 내가 최근에 추천을 하지 않았지만은 12,000원에서 16,000원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모빌리언스 내가 이건 지금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얘가 메타버스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하거든. 얘도 결국은 낙폭과대잖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올해 기준의 최저점으로 밀어넣더니 메타버스 기사 하나로 그냥 최고점을 뚫어버릴 기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종목은 테라세미콘, 아니 실리콘웍스, 이게 지금 LX 세미콘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날라가죠. 이것도 나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네페스 알죠? 계속 양호하죠 여러분. 근데 자 봅시다. 제약주를 먼저 해야지 되겠다. 오늘 특징 제약주 여러분 보세요. 공포지수처럼 빠졌죠.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쐐기형 패턴식으로 공포지수, 아까 내가 미국 공포지수 분석한 거하고 차트가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먼저 급등했던 현대바이오는 보세요 여러분. 낙폭과대 메리트로 먼저 급등했던 현대바이오는 추세를 넘어가니까 눌리죠. 이게 눌리는 거야. 이거하고 비슷하게 유유제약이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유유제약도 파가 1, 2, 3, 4, 5파식의
쐐기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제약주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제약주도 있는데 요런 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제약주. 근데 얘도 결국은 낙폭과대 메리트야. 다만 얘는 차트가 조금 기간 조정이 짧은데 움직임이 좋은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길게 빠진 주식, 이렇게 길게 빠진 주식, 이렇게 공포지수처럼 길게 빠진 주식들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요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IT 제약주는 이런 게 특징이다. 심지어는 여기 유니온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낙폭과대 전저점까지 밀어놓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옴니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공포지수의 전형적인 흐름이었죠 여러분. 요새 오지게 올라와 있잖아. 봐봐. 기똥차게 움직이지. 반면에 설마 덱스터 같은 주식 사는 사람 없겠죠라고 영상 준 뒤에 나락으로 가고 있죠. 이 설마 이런 주식 사는 사람 없겠지 라고 하고 내가 11월 중순 타이밍에 메타버스 옥석간이라고 할 때 그 뒤에 한 번 더 움직였을 때 한 번 얘기했었잖아. 자, 위메이드 뭐 위지역 스튜디오서부터 최근에 그때 YJ 게임즈도 얘는 조금 움직임이 나오겠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급등했던 이쪽 종목들 나락으로 가고 있고,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 심텍, LG이노텍은 또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한번 밀어놓더니 하루 올라갔다고 영상 뜬 적 있죠. 떠 있잖아 봐봐. 그치? 떠 있으면 지수가 급등해도 돈이 안 되고 있잖아 봐봐. 이쪽으로 밀렸을 때 사는 건 매우 좋아요. 반면에 먼저 빠진 LG 디플은 요새 다시 리바운드가 또 나오잖아. 이거 봐봐. 이해가 됩니까? 먼저 올라갔다가 먼저 빠지고 60에 부딪히고 리바운드가 나오잖아. 감 오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SN, S텍이 전고점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얘가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있잖아. 한 20%는 그냥 나온다니까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나 최근에 소외받았던 주식들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은 추천을 안 하지만 여러분 FPCB가 BH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17,000원대에서 23,000원 이런 거 눌리면 적극 매수해야 되는 주식으로 바뀐 거야 이게. 이제 바닥 탈출하는 거야.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FPCB가 먼저 이녹스 첨단 같은 주식이 먼저 추세 상승이 나온 거야. 그 뒤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 이런 게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녹스 첨단이 넘버원. 이 종목 영상을 2년 동안 본 사람들, 내가 유튜브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IT 3인방 기억나요? 동부 하이텍, 이녹스 첨단, 원익 IPS 기억나지? 예. 지금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2의 동부 하이텍이 반도체 섹터에는 무지하게 많은 거고, 제약주도 보다시피 오미크론을 감기 취급으로 했으나 순환매 나오잖아. 나올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제약주는 황금주가 나중에 나는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한다라고 얘기해 줬지 여러분들한테. 연말 연초에 가는 주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영상 뜨면서 합시다. 자, 지금까지 영상 참고해서 잘 대응하기 바란다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